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온시스템 수급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온시스템 볼 때요, 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매매 주체가 있어요. 전에도 좀 이 큰 틀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주가 변동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다시 말해서 주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크게 주는 메인 플레이어, 이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매매는 어떤 특별한 다른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이 프로그램을 써서 이 한온 시스템을 사고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온 시스템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한온 시스템이 포함된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금융 상품들을 사고 팔 때 그 금융 상품 안에 한온 시스템 말고도 현대차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부품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ETF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모든 종목을 주문 넣어가지고 사고 파는 게 사람 손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걸 프로그램을 써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들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약간 횡보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때, 그리고 이 올라갔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느냐, 하루 많이 샀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계속 많이 산 곳이 어디냐,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누적으로 많이 산 곳이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프로그램 매매 주체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거의 대부분 ETF 매수 매도로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매매 주체가 되고,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어떤 추세적인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한동안 안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린 거예요. 9월 23일부터 좀 뽑아서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기금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그 다음에 주가, 이 파란색 이 배경 영역대가 이제 주가예요. 주가하고 지금 누적적으로 9월 23일 유상증자 공시 발표 이후 어디가 가장 많이 샀느냐, 지금까지 오늘 날짜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프로그램, 그리고 또 여기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었을 때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변동이 있었던 10월 29일, 이때 이후부터 쭉 이제 급한 속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TF 펀드 자금. 그리고 이때 급격하게 들어왔던 거는 이제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결이 됐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10월 16일 되게 중요한 이 변곡점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살짝 빠지는 듯 하더니 이때 연기금이 좀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다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한온 시스템의 개별적인 종목 이슈로만 가능할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한온 시스템이 왜 이렇게 탄력적인가? 주가가 ETF 자금 들어온다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 들어오는 거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에 크게 주는 거는 맞지만은, 한온 시스템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이 탄력성을 이렇게 크게 받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 특징적인 부분이, 한온 시스템은 주요 주주 5% 이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2대 주주 이 사모펀드 회사 한앤컴퍼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대 주주 합치면 약 82%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거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순매수 누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거 국민연금공단 여기서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잠겨 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살짝만 어떤 매수나 매도가 들어와도 주가의 변동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때는 잠겨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 장점이 있을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장점이 될 때는 주가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한원 시스템 보자, 이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이 종목이 어떤 ETF에 포함이 되어 있나, 이거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프로그램 매수 매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삼성자산이 운영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의 순자산이 얼마냐면 5,260억 정도 돼요. 이게 좀 많이 큰 편이고, 여기에 이제 한호 시스템이 한 CU당 크리에이션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를 설정할 때 어떤 단위인데요. 여기에 9,133주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로 보면 2.98%.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겨 있는 물량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덱스 자동차에서 담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프로그램 써서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고 코스피 200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 200 액티브,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피 플러스 코스피,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비중은 미미하지만은 이 종목이 몇 개예요.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200 종목입니다. 200 종목을 한 번에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사람 손으로 한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 물량들이 있더라.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덱스 자금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황에 따른 테마주 펀드들, ETF들, 이런 자금들의 수급이 지금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고, 여기에 외국인 매수가 누적적으로 좀 많이 잡혀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들도 ETF 설정으로 이렇게 국내 자동차 업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갈 때는요, 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을 좋아서 샀다, 아니면 안 좋아서 팔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패시브 자금 유입의 성격이 한원 시스템의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에 주가 탄력성을 좀 주면서 크게 움직였더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뭐 당연히 사모펀드나 그 다음에 투신, 보험사 자금들, 기타 법인들, 다른 매수 주체,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 영향을 줬겠죠. 개인 투자자 매수 자금들도. 하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얘네들이 나가면 되게 위험하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지수의 종목 변경이 좀 있습니다. 반영일이 언제냐면은 12월 12일입니다. 먼저 이제 이 펀드 자금들, 그리고 또 ETF 자금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추종하는 이런 ETF 상품들 같은 경우는 미리 비중 조절을 해요. 그래서 편출되는 종목은 팔아야 되고, 편입되는 종목은 기계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편출입되는 거에 있어서 코스피 200 지수에서는 편입되는 거, 새롭게 편입되는 거 LG CNS 있고요. 산일전기, 아세아, 이수페타시스 들어옵니다. 엄청났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한화엔진, 현대오토에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종목 이렇게 편입이 되고, 편출되는 거는 HDC, 그리고 HD 현대미포.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KG 모빌리티, OCI, TCC 스틸, 덴티움, 하나투어, 하나비전, 이 편출이 됩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서만 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제로 유동 시가총액을 좀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선은 편출된다라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의 유출이 있다, 편입될 때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이죠. 뒤에 숫자가 종목 숫자입니다. 그래서 편출되는 거, 우선 편입은 코스닥 150의 편입은 우리기술, 감성코퍼레이션, 코나이, 유진로봇, 미코, LS마린 솔루션,
등등등 이렇게 보이다가 올릭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D&D 파마텍 이렇게 편입이 되고 편출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ITM 반도체, 바이오니아, 프로텍, 미래나노텍도 이제 편출이 되네요.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메일유업 뭐 이런 등등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편입되는지 편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투자 아이디어 드리고 같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 팔로우 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쳐보셔도 되고요. 네이버에다가 벤자민의 공식 포착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을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죠.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있습니다. 무료 아닙니다. 유료예요. 월 구독료 5만 원입니다. 신뢰도 있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제가 직접 저 구독자분들하고 투자를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니까요. 영상 설명란 잘 참고해 보세요. 설명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고요. 링크도 걸어놨고 링크 클릭하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그냥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치시면은 네이버에서 저한테 승인을 해준 겁니다. 제 글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플랫폼에 올려도 되고 여기에서 구독료를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승인을 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